이제 두 번째 강연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1, 이 두 번째 순서는 알프레도 브릴렌버그님과 이다리에님께서 공동으로 강연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먼저 이 알프레도 브릴렌버그 연사님은 건축가이시자 뉴욕, 상파울루, 오슬로, 케이프타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어반 싱크탱크의 창립자이십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강연해 주시는 이다리엔님은 도시 경제학자이시고 얼반에이의 공동 설립자이신데요. 유엔과 민간 부분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 위기 대응, 경제 회복, 그리고 도시 시스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 분이 들려주실 이 건축에 대한 공간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내용일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발표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좀 더 연사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알프레도 브릴렌버그 연사님은 2007년 컬럼비아 대학교 건축계획 보존대학원의 교수로서 지속가능한 생활도시 모델 연구소 SLUM 랩을 설립하셨고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쭈리 연방공과대학교에서 건축과 도시 디자인 학장을 역임하신 바 있으십니다. 그리고 2012년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황금 사자상 수상을 통해서 세계적인 도시 디자이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사님의 경력만 보더라도 훌륭한 어떤 업적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그 인사이트가 매우 기대가 됩니다. 두 분이 공동으로 이번 발표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먼저 알프레도 브릴렌버그 연사님은 Urban Think Tank Implementing Urban Acupuncture, 어반 싱크탱크 지속가능 공간을 위한 도시 침술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주시겠고요. 그리고 리엔 연사님께서는 Urban A, Transforming the Impossible, Urban A, 불가능 뒤집기라는 토픽으로 강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금 발표 시스템 점검을 잠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완료가 되는 대로 여러분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발표가 끝난 후에 Q&A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 굉장한 이 연사님들의 라인업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한대로 여러분께 기회를 드릴 수는 없고요. 시간 안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고요. 저희가 지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동시 통역 수신기가 있기 때문에 언어의 장벽 없이 편하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들으시다가 뭐 궁금한 점이나 여러 코멘트를 미리 메모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저희가 이 커피 찌꺼기로 만든 재생 가능한 연필을 지금 책상 위에 비치를 해 두었는데요. 연필 이용하셔서 메모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순간 두 분의 발표가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So are you ready to start? Please.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저희를 초대해 주신 주최 측에 감사드립니다. 이달리엔 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 경제학자이자 얼번 A 공동 창립자께서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디자인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도 타다오 건축가님께서 처음 발표를 시작해 주셨는데요. 저의 파트너 중에 한 분이 그분이랑 같이 일을 하셨고 또 저희가 굉장히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파랗고 노란 지구를 보여주셨는데 아이의 얼굴이 있었죠. 저도 5세대에 걸쳐 저희 가족이 남미에서 거주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네수엘라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저희는 저희 회사 사람들 이달리에는 노르웨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남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곳에서 왔지만 도시 설계와 건축, 개념적인 삶의 설계가 또 이러한 문화를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은 기후변화, 각종 분쟁,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우리의 문화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같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도시와 어떻게 조화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저희 발표의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다시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인체와 마찬가지
마찬가지로 도시도 서로 연결된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는 어떻게 보면 기술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차량을 통해서 우리는 공간을 이동을 할 수 있고 여러 노드를 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또 알기로는 한국에서 침술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침술이라는 비유가 잘 전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침술은 도시의 곳곳을 전략적으로 개입해서 지압을 잘 줌으로써 시스템 전체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도시 전체를 진단함으로써 서로 결함이 있는 도시의 부분을 파악해서 적절하게 압력을 가하고 변화를 줄 수 있는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저희는 알프레도가 참여했던 건축 작품을 통해서 도시에서 우리가 지압을 해서 침을 놔야 되는 부위가 어디인지를 찾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뒤로 이렇게 늘어지면서 앉아서 보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관찰하기를 위해서는 저희가 직접 도시로 들어가야 합니다. 네, 알프레도가 얘기를 했듯이 파랗고 녹색인 지구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태계는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도시화되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초정밀하게 연결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물리적 공간을 뛰어넘고 있고 또 사람과 공간이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같이 하고 있다는 것도 이제 대면으로 만남으로써 진정한 인간과 인간 간의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구의 도시화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감지할 수 있을까요? 정치적 적도라고 부르죠. 여기에 나와 있는 선을 정치적 적도라고 하는데요. 바로 여기야말로 북반부와 남반부 간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국경에서 일을 하면서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처한 현실입니다. 2050년까지 전 세계 인구는 70억에서 96억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성장의 90%는 남반부의 개도국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구는 2배로 늘어나게 될 것이고 13억 명의 인구가 대부분 도시에 거주하게 될 것이고 또 대부분의 인구 증가는 도시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전체 인구의 60%가 도시에서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62%는 비공식 지역에서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설레 없는 도시 문제의 당면에 새로운 형태의 조직과 참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위기는 그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도시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날 이동하고 실향민이 된 사람의 숫자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콜롬비아, 유럽, 유크레인, 시리아에서 많은 난민과 실향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두 사람이 얼번 싱크탱크와 같이 협업을 해서 발행한 저널이 모습인데요. 파라골레라는 저널입니다. 이쪽에서 실향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콜롬비아에서 500만 명 이상의 실향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상당수는 큰 도시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결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도 최근에 큰 태풍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러한 결과는 갈수록 더 극심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의 위기가 이제 남반부에서 특히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공식 거주 지역에 큰 타격을 주고 있고 또 선진국도 여기에서는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각종 경계선을 만들어서 또 그 안에 사람들을 가두고 하지만은 그 누구도 여기에서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이 현실을 탈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관리가 힘든 그리고 실향민과 난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시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도시화가 어떻게 보면 얼어붙은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는 갈수록 정치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독재주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이제 49%에서 2021년에는 70%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좋은 소식은 대한민국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상위 10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건축, 도시 디자인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을 위한 도시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요? 건축이 여기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날 현대적인 도시와 또 비공식적인 도시는 비적정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도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도시는 사회, 경제, 정치, 환경이 결합해서 구성이 되는 산물입니다. 도시는 또 그 무엇보다도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도시 개발에 있어서 중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여성이나 또 남성, 소녀, 소년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도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으로 우리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자연재해에 대한 보건력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인위적인 재해에 대한 보건력 그리고 투명성을 갖춘 안전한 도시, 민주적인 도시, 안전한 주택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위기를 미리 예측해서 다양한 단계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보건력의 곡선인데요. 저희가 유엔과 같이 개발을 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위기에 대응을 하면서 이러한 곡선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충격이 발생을 해서 도시에 타격을 주었을 때 도시가 어느 정도까지 파괴되는지 그리고 충격이 우리를 강타했을 때 우리는 그 충격을 예측하고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충격을 받고 그 충격을 흡수하거나 변화하거나 적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커브 자체를 플랫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나리오를 근거로 해서 계획을 세움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미래를 예측하고 또 현실적이고 또 요원한 미래에 대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후 위기가 제대로 대처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가버넌스가 실패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불평등은 갈수록 심화될 것이며 기후 기술로는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게 버거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근간의 접근 방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 사회를 도시 가버넌스 시스템으로 연계하고 사람과 연계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리아에서 저희가 개발한 다이어그램인데요. 여기에서 다양한 정책적인 레커멘데이션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스케일, 규모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 간의 스케일, 도시, 그리고 지역사회, 사람의 스케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UN 해비tat과 같이 베이룻에서 있었던 2020년 폭발 사태에 대응하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요, 레바논의 이 폭발 사건으로 인한 타격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 이후로 100%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고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항만 주변에 아주 큰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심 전체가 크게 파괴가 되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베이루트에 들어갔을 때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서 지도에서 베이루트의 모습을 보셨는데요. 베이루트는 그 레바논에서 작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베이루트라는 항구 지역이 면적은 작지만 레바논의 경제에 있어서는 중대한 항구이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폭발이 있었을 때 물리적으로 거의 3km 반경에 달하는 피해 지역이 발생했습니다. 건물이 크게 파손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바로 여기에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복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베이루트는 또 아주 불평등이 심한 도시입니다. 빈곤 지역, 특히 팔레스타인인들이 거주하는 캠프가 있는데요. 이것은 다운타운 지역 외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난민의 인구 분포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복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으로 파괴된 지역부터 복구를 하지만 그것은 폭발로 이어진 증상만을 처리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팔레스타인 소녀들이 이제 농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소녀들이 캠프 지역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청소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좀 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소년 개발센터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정치, 경제적인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현재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어디서 진전이 있었을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경제 사회적인 진전이 과거에는 환경적인 피해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트만두, 다카, 자카르타, 스리랑카 이러한 지역들은 생물 물리, 환경에 있어서는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서식지를 잘 보존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도시는 불평등이 심한 도시입니다. 동경, 베를린보다는 형평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발전 단계에서 높이 올라가 있는 이러한 세 개의 대도시는 바이오피지컬, 생물 물리적으로는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이 환경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같은 맥락에서 데이터가 중요하지만 또 그 각 지역별로 현실을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또 개도국과 선진국의 현실의 차이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개도국일수록 대가족 그리고 또 영아 사망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엔이 선포한 새천년 지속 가능한 개발 목적, 즉 SDG를 툴로 활용할 수는 없을까요? 국가 차원이 아니라 도시 차원에서 SDG를 활용하면 어떨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트레이드오프, 상충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상충 관계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스템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프로세스에 대한 지식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는 알프레도가 나중에 발표할 프로젝트가 실제로 사회적인 발전, SDG 달성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SDG 간의 관계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는 인터디시플린, 즉 다학제적인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하나의 프로젝트로 모든 SDG를 달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SDG를 선별해서 상충 관계를 최소화시켜서 최고의 효과를 달성해야 됩니다. 건축, 도시 설계 차원에서
전문가의 지식과 SDG를 최적의 관계로 조합을 해야 됩니다. 서울의 모습인데요. 서울은 굉장히 불평등한 도시입니다. 도시 중심에는 훌륭한 시설이 있지만 외곽에는 이러한 판잣집 그리고 폐지, 사용되지 않는 공유지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남반부의 개도국에서는 도시 에 있어서 불평등이 이렇게 도시의 모습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 디자인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지역 차원의 인터벤션을 통해서 어떻게 복원력 있는 도시를 설계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프로젝트들인데요.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구체적인 SDG 달성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도시에서 우리가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모든 도시에 적용될 수 있는 아이디어나 방법론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건물을 빌딩 하나만 따로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의 디자인을 좀 더 장기적으로 구성을 해서 하나의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서 여러 상황과 도시에 적용할 수는 없을까요? 도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도시는 삶은 계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이 그 중간에 있고 또 이거는 구도심의 센터이고요. 이게 외곽 지역입니다. 19세기에는 계란 후라이가 갔습니다. 그래서 외곽이 더 커졌고요. 20세기에는 여러 개의 센터가 생겼고요. 지금 저희가 구상하는 21세기의 도시는 로디드 도시, 즉 밀도가 높으면서 양념이 아주 세게 가해진 생명력이 남아 충만하고 재미있는 도시가 되고자 합니다. 이것을 저희는 파랑골레 도시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도시를 다르게 설계를 해야 되고 어디에서 디자인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누가 플레이어인지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메트로 케이블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메트로 케이블은 새로운 도심 내의 이동 수단입니다. 우리는 도심 중앙에서 다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도시 외곽과 도시 중심을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요. 특히 뭐 서울과 같이 언덕이나 산악이 있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언덕 위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의 중심에서 이 도시 중심을 복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 전체를 다 복원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집중된 침술처럼 집중된 특정 지역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도시는 다층적인 서로 중첩되는 도시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의 지도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 지도는 정확하게 도시를 어떻게 디자인하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도시의 지도를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카라카스라는 도시인데요. 이 지도를 만들므로써 도시의 빈곤 지역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장으로서 이 평등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빈곤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불평등을 매핑을 해봤더니 주로 산악 지역에 빈곤층이 많이 거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악 지역의 판자촌에 보면 다닥다닥 집이 붙어 있고 꼭대기에 있는 집까지 올라가려면 2시간이 걸리고요. 홍수가 생겼을 때는 이 계단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덕 위의 주민들을 도시의 중심과 연결하기 위해서 케이블카를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얼번 케이블카리라고 할 수 있죠. 서울에 이렇게 케이블카로 연결이 된다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는 루프를 설계를 했습니다. 지하철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 산악 지역에 있는 판자촌 꼭대까지 올라가고 그 케이블카를 타고 다시 도시의 중심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완전한 루브로 연결이 되면서 산악 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쉽게 도시의 핵심 부분까지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윈드캐쳐, 바람 잡는 형태로 그 안에 바람을 가둘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션의 디자인을 보면요, 여기에 체육관
체육관을 같이 설계를 하고 도서관까지 같이 지어서 이것이 교통으로 위한 수단뿐만 아니라 문화의 중심이 되도록 했습니다. 사전에 다 조립을 가공을 해서 헬리콥터로 부품을 이동을 시켜서 산악 지역에서 조립만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케이블카가 이제 산꼭대기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다시 도심 중간까지 내려온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각도에서 그 케이블카 역을 본 것입니다. 맨 위에서 엘리베이터는 없고요. 램프랑만 연결이 됩니다. 이 주민들은 이제 10분이면은 도시 중심까지 갔다가 도시 중심에서 이제 집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산꼭대기에 집까지 가는데 2시간을 계단을 올라가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를 건축과 디자인을 통해서 어떻게 더 평등한 도시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카라카스에서는 폭력이 만연합니다. 남미 지역에서 전체 갱 폭력이 엄청납니다. 이것을 어떻게 중단시킬 수 있을까요? 스포츠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수직적인 체육관을 만들었습니다. 수직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스포츠 건물을 만든 것이죠. 여기에 다층 적인 구조로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를 할 수가 있고 맨 꼭대기층에는 저희가 그 농구장, 축구장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시장님이 저희를 고용을 해서 바로 여기에 농구장을 걷어내고 여기에다가 수직적으로 증축될 수 있는 스포츠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자본이나 예산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건물의 스트럭처, 구조를 제대로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구조를 튼튼하게 설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과거에는 건물을 지을 때 있어서 이제 지금 한 달에 15,000명의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이 시설을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빈곤 지역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체육관을 통해서 빈자와 부자가 서로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된 것이죠. 또 다른 프로젝트 소개하겠습니다. 콜롬비아입니다. 콜롬비아에서 저희가 했던 것은요. 국가 기관들, 스위스에서 온 기관들, 또 IDB, 인터 디벨롭먼트 뱅크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빌딩을 건축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요. 바로 캐리비아에 있는 비랑키아입니다. 모든 이주민들이 분쟁을 피해나서 콜롬비아로 옵니다. 콜롬비아는 내전을 오랫동안 겪었습니다. 어떻게 활용을 했을까요? 여기 지금 보이시죠? 강도 보이시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도시, 이 지역이 버려졌습니다. 바랑키아의 구도시 지역인데요. 버려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도시를 활성화해보자. 빌딩도 구축하고 사람들을 다시 불러보자. 시작을 했습니다. 카니발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술학교를 한번 만들어볼까? 그래서 음악 또 뭐 예술 모든 걸 공부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바리오 아바조에다 학교를 만들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춤도 배우고 했던 것이죠. 음악도 있습니다. 음악 공연도 하고요. 구 건물을 시내에 있는 것을 새로운 구조물로 바꿨습니다. 보시겠지만 예술학교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와서 일하고 공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요. 서큘레이션 시스템으로 해서요. 빌딩 안에 콘크리트가 되어 있고 서로 순환 방법으로 되어 있어 제일 아래에는 공연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딩은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디자인은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인가, 이 빌딩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보여줄 것인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빌딩이 보이시죠? 또 저희가 예술가들을 고용했습니다. 전체 층 자체를 새로운 패턴 형태로서 만들고 다양한 시스템이 건물을 서로 연계하는 구도로 만들어봤습니다. 파사드 아주 간단하죠? 단순해 보입니다. 그냥
콘크리트로 되어진 건물입니다. 또 보시면 최근에 막 완공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건축물인데요. 예술학교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계단을 걸어갈 때 여기에서 심지어 회의도 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그다음 사진이요. 그리고 이 아래에는 공연장, 극장입니다. 가장 중요했던 일 중에 하나, 저희는 디자이너 아닙니까? 건축가들은요. 평등성을 도모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민주주의를 도모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까요? 사회에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는 사회를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또 아이들 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폐증을 갖고 있는 아이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줄까요? 지형을 진단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자폐 아들이 문제 없이 장애자들이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할까요? 자폐 아들은 최고의 학교, 일본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를 수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폐 아들은요, 서로 조화롭게 계단을 올라갈 수도 없고 또 엘리베이터를 타면은요 공포증에 걸립니다. 폐쇄 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구겐하임처럼요 계단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층을 올라가면서 램프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램프 시스템 보이죠? 태양이 보입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갈수록 공간이 넓습니다. 또 선생님 한 명이 두 아이를 데리고 램프를 쭉 걸어가고 있죠. 엑서사이즈도 합니다. 스포츠도 하고 또 교실은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계단을 걸어 내려올 때 자연을 계속 봅니다.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살게 되는 것이 자폐아들에게 상당히 좋은 겁니다. 유일하게 자폐아를 위한 학교입니다. 베네수엘라에 있었던 학교입니다. 남아프리카로 다시 가겠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죠. 남아프리카. 저희는 좀 더 시각화하려고 했었습니다. 사회적인 요인이 뭔가 남아공은요 빈곤이 극심한 지역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회 문제를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남아공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와 이건 정말 끔찍한 집이네. 슬럼이라고 일컫네. 그런데 우리는 슬럼이라고 말하지만 이분들은요. 우리의 집,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건축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들을 이 사람들은 이건 건축물이야. 우리 집이야 생각합니다. 그럼 빈곤층을 위해서 어떤 집을 만들어야 될까요? 제 과제였습니다. 제가 이쪽에 와서 지역사회 리더가 저한테 말을 하더군요. 300명에게 새로운 집을 만들어주세요 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와 함께 손을 잡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멋진 집을 만들 수 있을까 연구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먼저 매핑을 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갖고 있고 어떤 집을 어떤 규모로 갖고 있지 다 매핑을 했습니다. 그 다음 좋아요. 그럼 모든 사람들 우리 함께 일하는 거야. 협업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앱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가 좀 더 체계화되게 이걸 지도를 눈으로 볼 수 있게 구글 지도를 활용을 했습니다. 도로도 만들고 사람들에게 구글 맵으로 보여줬던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무엇을 세우고 무엇을 만들고자 하는지 그리고 각 개인들의 이름을 다 써놓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각 집마다 사람들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집을 선택했습니다. 새로운 크기의 집을 집어넣어서 이건 이제 너의 집이야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구글 맵으로 같이 일을 하고 결국은 누가 어디에서 어떤 집을 갖고 살기를 원하니 다 정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뭐냐? 도로는 어디로 낼까? 그래서 엑셀시트로 한번 또 그려봤습니다. 계약서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과 참가자들과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요. 저희가 하고자 했던 일을 이런 식으로 보여줬던 것이죠. 한 집을 다른 집으로 만들거나 혹은 한 집을 변경해서 더 좋은 집으로 만들고 이게 바로 결과물입니다. 어떠세요? 각각의 노란색 블럭이 아파트 4개입니다. 아주 저렴합니다. 여기 보시겠지만요. 철로 만들어져 파사드는요. 과거의 집을요. 올드 집을 그대로 놔두고 유지하면서 스틸 철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직접 페인트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세요. 어떠세요? 사람들이 잘 정착하고 있죠. 직접 자기 집이라고 페인트도 하고 꾸밉니다. 그다음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 제 발표의 중요한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차가 없는 이웃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서울의 일부를 딱 구분해서 여기는 차가 없는 도시야라고 해보세요. 어떨까요? 저희가 도시 툴박스가
있었습니다. 지형을 먼저 진단하고 사회적 요소가 무엇인지 시각화하고 토폴로지 형태를 진단하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활용하고 자원을 활용하고 사회 기반 시설을 추가적으로 만들고 인프라를 연결하고 통합하고 또 곡물과 관련된 역할도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캡처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툴들을 모두 다 활용을 해서 도시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했던 일은 바로 이겁니다. 도시의 스토리가 뭘까요? 원래 우리가 결안으로 시작했죠. 결안 후라이로. 그런데 도시를 아주 밀도가 높고 활발한 마치 비빔밥 같은 것을 만들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도시 허브입니다. 그런데 가장 최중심을 차가 없는 도시로 만드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 허브를 한 1km 혹은 2km 폭으로 전혀 차가 없이 만드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도시 일부를 떼서 바로 그 도시 부분을 마을 부분을 허브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허브들을 서로 연결합니다. 전기차 혹은 전기 모빌리티, 전기 지하철 이런 걸 연결하면서 아주 밀도가 높게 만듭니다. 이 허브들은 뭐 수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혹은 옆으로도 갈 수도 있고요. 다양한 종류의 모빌리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연결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지하층으로도 수직으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보세요. 구도시가 회색이고요. 새로 만든 도시. 그러니까 물론 회색으로 된 구도시를 다 우리가 깨서 부시고 싶지 않아서 그냥 놔두고요. 새로 만든 도시만 색깔을 칠했습니다. 도시 하나 위에 새로운 도시를 3차원으로 만든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보세요. 저희가 도시를 레이어로 생각했습니다. 도시 위에 또 도시, 그 위에 도시 이렇게 3차원으로 도시 레이어를 만들었습니다. 레이어뿐만이 아닙니다. 만약 된다라고 하는데 수직으로 우리가 도시를 층층이 쌓아 올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밑으로 내려갈 수 있고 옆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이죠. 한번 보세요. 계층화하는 겁니다. 도시를 수평층으로 쭉 만들면 완전히 다른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과거에는요 수직으로만 도시를 층층이 쌓아갔죠. 각 개인의 하나의 땅 위에 쭉 만들었는데 만약 공공부지를 연결해서 수평으로 가면 어떨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또 이렇게 됐습니다. 도시가 공공 분야와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도시 일부의 인프라가 자기 집과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서 사용했던 것은요. 테라스, 지붕, 또 강수량도 확보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이 아래 회색 부분이요.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구도시, 서울의 구도시. 그 다음에 붉은색이 모빌리티, 새로운 인프라죠. 대중교통수단입니다. 엘리베이터 등등.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위로 수평으로 올라가는 층층이 도시가 계층화됐습니다. 도시가 또 다른 도시 그 위에 겹겹이 쌓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도시는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보세요. 두 개의 도시가 서로 층으로 접혀 있습니다. 하나의 밀도가 높은데 그 위에 또 밀도가 높은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빛과 공기 중요하죠. 들어왔다 나가야 됩니다. 디자인을 할 때 3차원 3D로 디자인을 해야지 빛이 자유롭게 들어옵니다. 모빌리티 다뤄보겠습니다. 저희는요 지붕에 있는 테라스를 활용하자라는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수평, 수직, 모빌리티를 먼저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 모든 종류의 전기 시스템 다 깝니다. 뭐 스쿠터, 자전거, 툭툭 이런 것들이 이 새로운 도시를 돌아다닙니다. 그 다음에 뭘 볼 수 있을까요? 렌더링을 돌렸습니다. 도시가 어떨까 한번 봤습니다. 계단도 봤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카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와, 도시 내에서 이렇게 케이블카가 날아다니네. 괜찮죠? 이건 그냥 상상이 아닙니다. 이미 만들었습니다. 이 도시 일부 이미 완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또 상상해 보세요. 녹지로 가득 찬 지붕, 루프탑이 있고요. 한쪽에서는 에너지가 자생으로 발전이 됩니다. 또 이쪽을 보세요. 연결된 새로운 도시 20개, 죄송합니다. 20, 50 모두 다 연결됐습니다. 그린 에너지가 지붕에 만들어졌고 케이블카가 빌딩에서 나와서 대중교통으로 사용되고 대중들이 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됩니다. 다시 또 더 많은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자, 앱 기술 활용해야죠.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작동하게 보이겠습니다. 얼마나 미친 것 같이 보이세요? 아니, 도시 지역을 내가 어떻게 달리냐고요? 도시가 층층 겹쳐 있으니까요. 차를 운전한다라고 한다면 주차를 해서 35층에서 친구를 만납니다. 한번 보세요. 근데 앱이 있어요. 그럼 앱이 알려줍니다. 어떻게 이 도시가 층층이 겹쳐 있는데 20층으로 가서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를 가서 35층에서 친구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또 이 덴시티, 밀도를 다시 우리가 모델링해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게 서울입니다. 서울이에요. 이미 어때요? 한쪽 부지. 상상이 날개를 펼 수 있는 새로운 도시가 지금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So we can only maybe add new infrastructure to certain 여기에서 places in the city. 아마 더 할 수 있는 건 새로운 인프라 정도이죠. 그래서 도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뭐 전체 서울을 다 리모델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부지, 특정 마을, 특정 지역을 좀 더 밀도 높게 수직으로 더 쌓아 올릴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지하로 내려갈 수도 있고요. 혹은 옆에 있는 것들과 연결할 수도 있고요. 다른 모빌리티와 연결해서 좀 더 수월하게 교통수단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모델링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건축 만들 수 있습니다. 도시를 위해서 각각 블럭들, 건축가들이 끊임없이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고 이걸 모두 다 연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결과입니다. 모델링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빛을 통해서 또 전체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 봤습니다. 좀 더 클로즈업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제일 처음에 계란 후라이로 시작되죠. 도시가 평평하게 있다가 가운데 노란색이 있었는데 이제 계란 후라이에다 김치를 집어넣어서 밥을 비벼서 비빔밥이 됐습니다. 완전하게 활동성이 있고 다이내믹한 아주 밀도가 높은 도시로 변모가 됐습니다. 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발표를 듣고 여러분이 무슨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요? 도시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형태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디자인의 건물 괜찮습니다. 하지만 컨셉, 개념이 필요합니다. 어떤 건물, 어떤 도시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제공할 건가요? 또 이 장소, 스페이스를 어떠한 개념으로 제시할 것인가요? 그렇다면 SDG를 도시에다가 적용한다면 다차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 모든 물리적 장소 그리고 또 거주지와 관련된 문제, 환경 문제를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 카파 관련된 문제 해결할 수가 있고 인간 개발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도시를 우리가 원하죠? 네, 우리가 원하는 도시는 회복 탄력성이 있는 도시, 또 새로운 도시로 변혁할 수 있는 도시,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도시를 우리가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도시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창의적인 도시입니다. 생태학적인 도시를 원합니다. 맞죠? 우리 이 모든 것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포용적인 도시를 원합니다. 또 쉽게 컨택트할 수 있는 도시, 그리고 또 공공 스페이스와 매일매일 갈 수 있는 도시, 그러면서 아주 다양한 살아있는 도시를 우리는 원합니다. 여러분들께 하나 더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 도시 어떤 모습일까요? 이게 바로 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도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장을 던진 겁니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우리 미래를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펴보세요. 한국은 항상 미래를 생각하잖아요. 가장 첨단화된 기술 선도 국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멀티 레이어된, 멀티 다이멘션된 컴플렉스한 도시를 왜 만들 수 없죠? 할 수 있습니다. 공공 분야, 개인 분야, 사유 분야가 모두 다 어우러져서 장애적인 존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세요. 빛나는 도시, 가운데 있는 도시가 겹겹 노란색으로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지나고 대화하고 걸어다니고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화되어 있지만 고립되지 않고 각 개개인들이 수직으로 수평으로 서로 같이 어우러져서 연결될 수 있는 Thank 커넥트될 you 수 very 있는 much 도시를 for 만들 the 수 great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presentation.
Thank So you very we're much for going the to have a great Q&A presentation. session. 너무나 훌륭한 자, 발표 우리 이제 감사드립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많은 질의응답 질문을 받지 시간을 못하고요. 가져보도록 선착순으로 손을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많은 질문을 받지 못하고요. 선착순으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보고 있나요? 계시나요? 제가 못 보고 있나요? 계시나요? 열정적인 강의였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열정적인 강의였습니다. 비법에 대한 여러 정말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도시 재생 비법에 대한 여러 가지 케이스를 알 수가 있었는데요. 자,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크게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이쪽 분께 마이크를 전달하겠습니다. 네, 일어나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어나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Thank you for the. While I was hearing 네, the 훌륭한 lecture, 강연 I 잘 was 들었습니다. thinking that coming up with 제가 the 강연을 issue, 들으면서 pinpointing the issue and coming up with the right acupuncture is one thing. But I was also 침술, wondering 즉 about the 이슈를 realistic 정밀 part of 진단해서 actually realizing 침술을 your 적용한다라는 데 model of 감명을 acupuncture. 받았고 So 또 it was really 현실적으로 impressive how you 그 모델을 actually realized some of 구현하시는 your 모습을 보면서 designs, 또 like 깊은 인상을 the 받았습니다. flying cable car 특히 and the vertical gymnastics 디자인 and so on. 중에서 So I was wondering, what 나르는 was it 케이블 like 카라라든지 to, 수직 actually building 체육관 that 그런 community, 아이디어가 like 굉장히 building 감명 the, 깊었는데요. group of people 궁금한 to 부분은 realize 그러한 the 공동체를 design and 위해서 how, 그러한 how it 건물을 was like 짓고 to 또 convince 여러 the 공동체 administrators, 구성원들이 the governors, 공유할 수 and 있는 other part of the 디자인을 cities who 설계하는 데 are on the 있어서 other side 그 of 도시의 행정부라든지 the 지자체 unequal, 또 여러 part of 도시 the 관계자를 설득을 하셔야 했었을 텐데 또 as 주민들도 you know, 그렇고요. more 그러한 and more, 설득 과정이 we are 어떠셨나요? becoming more aware today 아시겠지만 how those who have 저희는 share 좀 with 더 those who don't have. 하루하루 So it's becoming more important now as you see 가진 자가 Black Lives 가지지 Matter, 못한 etc. 자와 Where you see 공유를 these 하는 게 movements, social 중요해지고 movements in the 있습니다. United States for the Black indigenous Lives Matter, populations of the 흑인의 United 생명도 States, 중요하다. etc. 이러한 In the 사회적인 discourse 운동이 of the 미국에서 world, we are 전개가 becoming 되고 closer 있고 to 또 understand 뭐 that 미국의 if we do 원주민을 not 위한 help the 그러한 places 운동도 that don't have 이루어지고 있는데 infrastructure, that 이러한 don't have 담론을 toilets, that 통해서 don't have clean 우리가 water, that don't 도움을 have 필요로 art 하는 schools, 사람들, that don't have 인프라가 schools at 없고 all. 화장실이 If we 없고 do not 깨끗한 help, 물이 안 we actually 나오고 will 예술학교가 have a 없고 problem in 또 our 학교 society. 자체가 없는 Now, the 지역을 beauty 돕지 of all of this is, 않는다면 how do we convince 우리는 mayors? How do we 사회 convince them, 전체가 right? 큰 Well, I 문제에 believe 에 every 빠지게 city, 될 것입니다. every 그런데 mayor, 시장님을 every 어떻게 country should 설득할 수 make 있을까요? zones 제가 for 생각하기에 experimentation. 전 세계 모든 Because 도시, architects, 모든 국가, we can 모든 dream, we can 시장님이 draw, we can draw a lot 실험을 on 위한 plans, but we need to actually 구역을 지정을 try 해야 things. 된다고 We try 생각합니다. and fail. We 예술가, try and 건축가들은 fail. 여러 So 가지 in 꿈을 this 그리고 process of 또 change 구현을 하고자 and 하지만 adaptation, 실험을 it's like a 해보고 Darwin. 실패할 수 있는 공간이 It's 필요합니다. Darwinism. In other 변화를 words, 하고 things get 또 stronger, 실패를 they get 하고 more resilient 적응을 as 하고 we try them. In 다윈처럼 fact, we 진화할 need 수 to 있는 try 공간이 more, 필요합니다. try harder, 그리고 to think 강해질수록 of ways 우리는 in 더 which we can 뛰어난 live 보건력을 together. 가지게 And so I 될 텐데 believe 더 that 열심히 maybe there might be an area 실험하고 of 또 Seoul 우리가 where 같이 things are 공존할 수 already 있는 다양한 beginning to 방법을 happen 찾아야 and 될 where we can 것입니다. try 그래서 new 서울의 ideas 일부 of 구역을 maybe 따로 creating these 떼어내서 ambiguous 여러 가지 cities 실험을 where 해볼 수 public 있는 and 공간이 private 있고 are not 새로운 so 아이디어를 clearly 구상을 defined. 할 수 있는 애매모호한 도시 Thank you very 공간을 much for 만들어서 that 민간과 insightful question and 공공의 answer. 경계가 명확하지 다음 않는 그런 질문 구역이 받도록 있었으면 하겠습니다. 손을 좋겠습니다. 들어주십시오. 네, 훌륭한 질문과 답변 네, 감사드립니다. 마이크를 손을 들어주십시오. 통역 소신기가 있습니다. 편하게 네, 마이크 한국어로 전달해 하셔도 주시기 되고요.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영어로 하셔도 통역 소신기가 있습니다. 편하게 한국어로 하셔도 되고요. 가능하시면 영어로 하셔도 됩니다. 드리고 싶은 거는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에 대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정의해 그게 볼 수 아니라 있는 시간이었고요. 도시에 대한 제가 개념을 다시 드리고 정의해 싶은 볼 수 질문은 있는 이제 시간이었고요. 지속가능 제가 관점에서, 드리고 싶은 연사분이 질문은 서울에 이제 도착하셨을 지속 가능 때 관점에서 첫인상이 어떻게 연사분이 됐는지 서울에 궁금합니다. 도착하셨을 때 첫인상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하세요. 이다님 먼저 하세요라고 지금 하셨습니다. 예, 지금 저희 둘이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대한민국 서울에 처음 왔었습니다. 근데 정말 녹지대가 많더군요. 정말 그린시티다. 그리고 지형이요, 산도 있고 너무 멋졌습니다. 도시 안에도 산이 보였습니다. 정말 그린한 도시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도시를 보니까 와, 서울은 자연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건 좀 성스럽죠. 뭐 예를 들어서 절 혹은 역사적 도시, 성스러움을 대변하죠. 지형적인 랜드스케이프, 정말 성스럽죠. 그런데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될까요? 변화를 생각해야 됩니다. 서울이 어떻죠? 아주 높은 고층 건물도 많고 밀도가 높죠. 그렇다면 주택도 만들어야 됩니다. 도시 중간에다가 지금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도시가 지속 가능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도시를 점점 더 확대하면 안 됩니다. 인프라를 멀리 지으면 안 됩니다. 모두 다 액세시빌리티, 접근성이 있어야 되고 밀도를 높이면 됩니다. 아파트 살고자 하는 거 걸어 다닐 수 있어야 되고 출퇴근 쉬워야 되고 이거 다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물론 계획이 있는 거 압니다. 뭐 예를 들어 한강을 회랑으로 사용하자 뭐 이런 계획이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괜찮아요. 그렇지만 녹지대가 절대로 이 안에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모델링을 할 때요. 녹지대를 버리거나 밀도를 낮추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모델링 보여드렸죠. 아주 신중하게 모델링해야 됩니다. 빛, 공기, 경치, 경관 모두 다 존재해야 됩니다. 빌딩에 구멍을 뚫어요. 빛이 들어오게 해요. 공기가 들어가게 해요. 이러면서 녹지대를 만들고 뭔가 새로운 종류의 빌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서 새로운 밀도를 서울에다 높이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파괴하고 서울의 특징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두 분께 큰 박수로 너무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한정되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